우리 외교부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공개 발언한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오늘 외교부로 불러들였습니다. 도발적인 언행이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사 본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오늘 오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외교부가 문제 삼은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싱 대사가 했던 발언입니다. 싱 대사는 미중 경쟁 국면에서 중국의 패배에 판돈을 거는 건 오판이라고 말한 뒤 반드시 후회할 것,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싱 대사의 발언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 언행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싱 대사에게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안보 수장이 나서 국가 관계에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지 오해를 확산하면 안 된다며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이번 발언은 정치권에서도 하루 종일 논란이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 대사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며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비난했고 이재명 대표는 할 얘기는 충분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찬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 대사의 말을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한 논거를 꺼내 들고 작심한 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여당에선 싱 대사와 만난 이 대표의 행동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다. 마치 청나라 앞에 굴복했던 삼전도의 굴욕마저 떠올리게 할 정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표가 싱 대사를 만난 건 국내 정치에 중국을 끌어들여 입속을 챙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안보 문제나 할 얘기는 충분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경제적 영역에선 두 나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빼놓고서는 더딘 경제 성장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색된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복원해서 대중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측은 주한 중국 대사관의 만찬 초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네, 주한 중국 대사가 작심하고 공개 발언을 했고 우리 정부는 그를 불러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한중 간의 아슬아슬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외교안보팀 엄지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엄 기자, 오늘 상황부터 좀 보죠.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이다. 싱하이밍 대사 직접 불러들여서 경고를 했는데 우리 외교부도 상당히 강하게 대응한 거죠. 네, 형식과 내용 모두 도를 넘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싱하이밍 대사가 야당 대표만 참석한 자리를 빌어서 의도적으로 불만을 꺼냈고 이례적으로 발언 전문도 공개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미국, 일본과 손잡고 대중국 봉쇄 전략의 최전선에 서고 있다 이런 인식이 깔린 건데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두고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이 국내에선 여야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번 발언이 자칫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갈등과 분신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너무 미국 편만 든다 이런 얘기인 것, 불만인 것 같은데 상대에게 베팅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들어본 게 사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주 썼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받아서
비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2013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이익에 반해서 베팅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It's never a good bet to bet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친중 외교에는 제동을 걸고 미국 편에 서라 이런 압박으로도 해석되는데 공교롭게도 싱하이밍 대사가 발언을 한 날 바이든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글을 썼는데 네. 절대 미국 경제에 반해서 베팅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베팅이라는 말을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썼군요. 자,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지금 상대에게 베팅하지 말라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인데 이런 식으로 진도가 더 나가면은 우리만 지금 그 사이에 끼어서 뭐 경제적인 보복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전략으로 들고 나온 디리스킹 이런 표현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리스킹. 근데 좀 낯설죠. 네. 쉽게 말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조금 낮추고 위험 요인만 우선적으로 제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안마다 대립은 하고 있지만 네. 결국 국익이 우선이다 이런 데에선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점에도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네. 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곧 중국을 방문하고 싱하이밍 대사도 어제 비공개 자리에서 미국도 물밑에서는 실익을 챙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부가 위험을 줄이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위기를 관리할 필요는 있다는 건데요. 다만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외교 관례에 어긋난 것은 사실이고 네. 또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오롯이 우리 정부에게 돌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정쟁에 악용되는 것도 한국, 중국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끈 60 민주항쟁, 내일 36주년을 맞아 항쟁의 구심점이었던 명동성당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매년 참석하던 행정안전부가 오늘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60 항쟁 기념식이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것도 처음이지만 정부가 불참하는 것도 유례 없는 일입니다. 내일 기념식을 주최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정부 조직인데도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한 집회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인데 행안부는 특별감사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한 일간지에 실린 광고.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라는 이름의 행사 안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문구도 강조돼 있습니다. 후원단체명에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본 행정안전부가 내일 열리는 6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행안부 차관의 기념사도 취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이 현직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특정 정치 세력을 후원한 셈인데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불참하기로 결정. 6월 10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2007년 이후 행안부의 기념식 불참은 처음입니다. 그간 기념식은 행안부가 주최하고 산하기관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해왔습니다. 특히 내일 기념식은 1987년 당시 항쟁의 구심점이었던 명동성당에서 처음 마련돼 의미가 컸지만 행안부의 전격 불참에 빛이 발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정권에 유리하지 않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 또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행안부는 특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사업비 집행 등 운행 전반에도 특별감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측은 대통령 퇴진 문구와 후원기간 표기 등이 당초 사업계획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행사 지원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 진압돼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10여 년 전 그를 노동운동의 희망이라고 극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함께 일하던 이정식 현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노동계 동지였던 두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건데 한국노총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2010년 5월 10일자 동아일보 일명 기사입니다. 10년 후 대한민국을 빛낼 100인을 선정했습니다. 이재용, 김연아,
봉준호, 안철수, 원희룡,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까지 기사대로 10년 뒤 모습은 화려합니다. 이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린 43세의 남성. 지난달 31일 고공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입니다. 행동하는 지성인. 동아일보는 싸울 때와 협상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합리성을 가졌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1년과 13년 두 차례 더 이 분야에 선정됐고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습니다. 노동계의 한 동료는 원칙과 현실을 좋아하는 노동운동의 희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유연하면서도 불법과 비리에는 추상 같은 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총평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를 극찬했던 사람은 바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이정식 장관과 김준영 사무처장은 2013년부터 5년간 한국노총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지하 3방에서 6식구가 사는데 전세금 1,000만 원이 없어 이사가야 하는 사정까지 알 만큼 두 사람은 친했습니다. 김 처장이 경찰봉에 강제 진압된 지난달 31일 장관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조 파업을 떼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떼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법치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강경한 입장의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것으로 기대됐던 노동계 출신 장관. 한국노총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족보에서 파버리겠다는 표현으로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만약에 사과하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떠들던 한국노총 출신 족보에서 파버리겠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MBC에 개인적으로는 김 처장 부상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노동운동 법치주의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